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호재가 있는 걸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대신정보통신 주주총회에 참석한 황금거북이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멋있게 주주총회를 환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크게 하락해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주총회가 끝나고부터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공시 분석도 하고 주주총회 분석도 하면서 대신정보통신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아니고 500억 밑으로 내려간 소형 주식이죠. 그래도 배당은 작게나마 챙겨주는 모습이 보이네요.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계속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볼 부분은 당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매출액이 늘지 않았는데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기본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니 매출액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500억이 되지 않는 소형 주식이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은 대단한 겁니다. 대형 주식이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은 쉽죠. 하지만 소형 주식은 생존과 동시에 수익도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재무 안정성 부분입니다. 황금거북이 투자 기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채 비율이 200% 밑은 안정적이라고들 하지만 황금거북이 기준은 100% 수준이라서 제 기준상 높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보율도 높은 것은 아니죠. 최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입니다. 2022년 6월 10일 뉴스이고요. 관급 기관과의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액 규모의 80% 수준이죠. 대신정보통신의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1% 수준인 이유는 정부 상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주총회에 가서 당연히 물어본 내용이 바로 이거겠지요. 매출 비중이 높은 관급 공사 부정당 제재 처분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 이사님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계속 항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출 비중이 관급 공사를 많이 하는 대신정보통신 입장에서 입찰 조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매출액의 80% 전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 문구 해석의 문제라서 승소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지요. 불법적으로 담합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는 끝났고 주주총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주식 담당자까지 만난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주주총회 결과를 꼭 다 봐야 할까요? 황금거북이가 있으니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주겠지요. 다 함께 외쳐봅시다. 황금거북이님 요약해주세요. 주주총회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유 부동산 활용을 위한 부동산 관련 목적 사업 추가, 부동산 개발을 하고 분양 대행업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황금거북이는 여기서 무릎을 탁 쳤지요. 서울 가산디지털역 근처에 본사가 있는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요. 저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만약 3층의 본사 건물을 주변에 있는 건물들처럼 만든다면 어떨까요?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63빌딩 층수 세는 것이 불법도 아니지만 거리 뷰로 확인해도 하늘 높은 줄도 모르게 높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길 하나를 차이로 3층과 20층이 넘는 건물은 큰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대신정보통신은 2022년 3월 말에 유승민 정치 테마로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치 테마 움직임은 금방 끝이 났었는데요. 주가가 1000원 초반부터 2000원 중반까지 상승을 했었지요.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유승민 정치 인생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 종목은 또 움직일 수 있죠. 황금거북이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입니다. 미처분 영업이익이 69억에서 86억으로 늘어나는 동안 배당은 작년과 동일한 3억 8천만원 정도만 지급합니다. 당기 순이익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경기 침체에 대한 재원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배당이 작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표이사는 또 소형 주식이고 코스닥 상장 IT 업체가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은 매출액은 보합 상태이지만 5년 연속 당기 순이익 덕분에 작은 소형 주식이라도 많은 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배당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요. 2019년 저점의 저가가 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200원 정도 하니까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이 정보통신이 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별 2개만 줄 수 있었는데요. 5년 동안 당기 순이익은 좋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낮은 이유는 연구개발 투자 활동에 투자하는 자금이 매출액 대비 1%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대신정보통신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서 부동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예상됩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 배당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1,000원짜리 지폐 주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황금거북이는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접 돌아다닙니다. 주주총회를 가면 회사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회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황금거북이의 대신정보통신 의견이 궁금하시겠지요? 황금거북이는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지만 소형 주식이라 불안한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개발이 바로 이루어지고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니지요. 시간이 걸리는 호재라서 두고 봐야 합니다. 이 황금거북이의 소액 매수 의견은 모두 황금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출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나 멤버십 가입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황금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